자, 공동현상, 캐비테이션도 기억해둡니다. 공동현상. 비는 현상이에요. 이게 어디서 발생하냐면 흡입측에서 발생합니다. 흡입측. 그래서 우리가 MPSH available 유효 흡입 양정이 MPSH require 그죠? 필요 흡입 양정보다 작을 때 그죠? 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이게 작아지려면요.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흡입 수도가 너무 그러니까 마찰 손실 수도 빨아 올릴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마찰 손실 수도가 크거나 흡입측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가 크거나 그죠? 아니면은 우리 그 전기압 있죠. 전기압. 물의 전기압이 커져 버리면은 이 값이 작아지겠죠. 그죠? 이 값이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보시면은 펌프가 수온보다 높고 그죠? H 값이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죠. 흡입 수도가 클 때 수도가 크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그 수조가 겁나 깊이 파져 있으면요. 빨아 올릴 때 많이 힘이 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펌프의 임펠러 회전 속도가 크면요. 속도가 막 크면은 이게 하고 빨아 올릴 때요. 그죠? 공동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흡입 간격이 작을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요. 우리 HL은 어디에 비례냐면 2G분의 U의 제곱.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죠? 요 마찰 손실 수도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달시 같은 경우에 F의 D분의 L의 2G분의 U의 제곱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관의 길이가 길고 관의 길이가 흡입하는 그 관의 길이가 길고 광경이 작고 그 관의 마찰 손실 수도가 크고 그죠? 마찰 개수가 크고요. 그다음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는 회전수가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흡입 광경 작고 유속이 빠르고 마찰 손실 수도 크고 물의 온도가 높고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이 캐비테이션이죠. 요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뭐가 클 때? 얘가 얘보다 클 때요. 그죠? 유흡입장령보다 뭐가요? 필요흡입장령이 크게 돼버리면은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더라? 공동현상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래서 방지법, 발생 현상이야 소리 나고 막 그럴 거예요. 자, 펌프의 설치 위치를 가급적 낮춘다는 이야기는 수조와 펌프의 그죠? 요 양정, 흡입 양정을 최대한 적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H 값이 작아진다는 이야기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회전차를 수중에 완전히 잠기게 한다기는 모르셔도 되고요. 자, 흡입 간격을 크게 해요. 요 D 값을 크게 한다고요. 그럼 요 값이 작아지겠죠. 그죠? 관의 길이를 짧게 하면 되겠죠. 그죠? 펌프의 회전수를 낮추면은 유속이 작아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요. 자, 2대 이상의 펌프를 병렬로 사용합니다. 병렬로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H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물의 양은 많이 올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2개 이상의 펌프를 병렬로 사용하는 그 이야기가 양흡입 펌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방지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펌프를 2대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수조에다 넣고. 그죠? 맞아요. H는 변하지 않고 물의 양만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흡입 펌프를 사용하거나 2대 이상의 펌프를 병렬로 사용하고요. 그죠? 광경 크게 하고 회전수 적게 해서 물의 유속을 적게 하고요. 그죠? 펌프의 위치를 최대한 수조에 가깝게 만들고 하는 이게 방지책입니다. 이게 공동현상이에요. 뭐 객관식으로 나오면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수격현상. 이거 보시면은 요 MPH require available보다 require가 크면 요 부분은 사용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항상 요 부분에서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되죠? 유량에 따라서 요 값이 요렇게 되고 요렇게 증가하는데 요거는 관리사 시험이나 기술학습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 그래프 그래서 설명하시오 이런 거요. 필기 시험에도 나오고요. 자, 수격 현상입니다. 수격 현상. 그러니까 수격 격자가 이렇게 때릴 격자거든요.
격파할 때 그 격자거든요. water hammering. 해머 아시죠? 해머. 그죠? 해머.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해머. 이렇게 생긴 거. 그죠? 탱하고 땡. 토르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 해머죠. 해머. 워터 해머입니다. 그걸 우리가 수격 현상이라고 그래요. 수격 현상. 자, 펌프나 밸브를 갑작스럽게 조작하여 관 속에 흐르는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압력 에너지로 변해서 배관이나 그죠? 관 부속품에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는 현상을 수격 작용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밸브가 잠겨 있다가 그냥 물이 지금 딱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데 갑자기 확 열면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물이 쫙 하고 빠져나오면서 그죠?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변한다? 압력 에너지로 변하면서 관을 때려요. 그럼 진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은요. 펌프를 갑자기 기동하거나 갑자기 끌 때 이때요. 계산해보면 운동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압력 에너지로 변합니다.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으로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펌프를 급격하게 기동하거나요. 급격하게 정지시킬 때 아니면 밸브를 급격하게 폐쇄하거나 급격하게 개방시킬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격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격 현상. 그래서 이거는 유속을 최대한 어떻게 유속을 최대한 최소화해야 됩니다. 최대한 적게. 그러니까 밸브를 어떻게 해요? 아주 천천히 되죠? 그래서 배관의 간격을 가능한 한 크게 하고 유속을 낮춥니다. 그리고 펌프에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라이 휠. 그래서 갑자기 펌프가 이렇게 속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방지시키는 거예요. 플라이 휠은요. 자동차에도 사용하는데 그 피스톤이 압축 팽창 뭐 이렇게 배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압축 폭발 팽창 배기 요 사이클을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어디로 보내냐면 축을 통해서 바퀴에 보낼 거예요. 근데 그 바퀴 쪽 가는 쪽에 플라이 휠이 있어가지고 이게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걸 플라이 휠이라 그럽니다. 그죠? 플라이 휠을 설치한다.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요. 조압수조라고 하는 건데요. 관선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관을 이렇게 압력이 갑자기 확 하고 때릴 때요. 그죠? 관 사이에다가 이렇게 수조 같은 요런 걸 하나 설치를 해 놓으면은요. 그게 탱크에서 압을 이렇게 흡수를 해 줘요. 그죠? 그다음에 토출척에다가 수격 방지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요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요. 펌프의 흡입척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수조 여기 있고요. 토출척이 있으면 토출척 끝쪽에다가요. 요렇게 조압 탱크처럼 요렇게 이게 수격 방지시키는 요 있어요. 이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거를 수격 방지기를 요 토출척 끝쪽에다가요. 여기에 이제 우리 스프링클러 헤드가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이게 옥내 소화전이 있든가 하면은 요 토출처 끝쪽에다가 수격 방지기를 요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격 방지기, 토출처에 수격 방지기를 쿠션이라 그러죠. 그죠?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요. 요거 요놈. 밸브를 송출구 가까이 설치하여 적당히 송출구 가까이 설치합니다. 개폐 밸브나 요 밸브가 요렇게 있을 거예요. 밸브가 여기 있으면은 최대한 펌프로부터 가까이 요리 설치합니다. 밸브를 송출구 가까이 설치합니다. 가까이 설치해서 그래서 요걸 가까이라는 건 멀리 설치 요렇게 보통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가까이 설치하여 제어를 천천히 합니다. 되죠? 그죠? 멀리 설치하지 않고 가까이 설치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설치하여 적당히 제어한다. 요거 체크해 둡니다. 밸브를 송출구 가까이 설치한다. 우리 수격합니다. 수격. 그 다음에요. 맥동 현상. 맥동 현상은요. 우리 surging이라고 그래. surging 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맥동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 맥이 움직이는 것처럼 맥이 움직인다. 그래서 맥동 현상은요, 진동 현상이 요렇게 주기적으로 요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맥동이라 그래, 맥동. 그죠? surging.
자, 펌프의 운전 중 송출 유량이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유량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고요. 송출 유량이 주기적으로 변해요. 이거는 우리가 그 펌프 자체의 문제예요. 펌프 자체 우리 사용하는 게 무슨 펌프라고 했어요? 우리 원심 펌프라 그랬죠, 그죠? 원심 펌프 중에 볼루트 펌프라 그랬잖아요, 그죠? 볼루트 펌프, 그죠? 볼루트 펌프죠. 볼루트가 아니고 볼루트 뭐 영어 발음하기 나름인데요. 볼루트 펌프를 사용할 때 그 볼루트 펌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원심 펌프의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송출 유량이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압력계의 눈금이 흔들리고 토출 배관이 진동 소음을 소반하는 현상을 우리가 맥동 현상이라 그래요. 위에 있는 수격은 다릅니다. 수격은 우리가 급격하게 펌프를 기동 정지시키거나 밸브를 급격하게 그죠? 오픈하거나 닫는 경우 일어나는 게 수격 현상이고요. 맥동 현상은 그 펌프 자체의 그 유량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게 맥동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원심 펌프는 기본적으로 3형을 띠거든요. 뒤에 나올 겁니다. 보시면은 자, 발생 원인은요. 펌프의 양정 곡선이 산형 곡선이고 곡선의 상승부에서 안전할 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요 이야기예요. 이게 기본적인 원심 펌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유량, 요 X축이 유량이고요. 요게 양정이에요. 그래서 원심 펌프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 이런 거예요. 유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양정이 증가하다가 유량이 많아지면 이게 감소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정이 증가하는 요 부분에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요 부분에 사용하면 안 되고요. 요 부분 그죠? 원래 유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높이는 낮아지거든요. 그죠? 유량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유량 뽑아내는데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압력은 감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압력은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유량이 증가할수록.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사용을 해야 되냐면요. 어느 부분에 사용해야 되냐면 요 부분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요 부분에서. 그런데 항상 요 부분이 되지 않고요. 처음에 펌프를 킬 때는 요 과정이 있죠. 그죠? 요 과정. 근데 요 상승부 있을 때, 요 과정에 있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맥동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원심 펌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이 산 모양이잖아. 산 모양, 산형. 산의 형태를 띄었다. 산형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요 상승하는 부분, 그죠? 양정이 상승하는 부분, 여기 있죠, 그죠? 펌프의 양정 곡선이 산형이라서 곡선의 상승부에서 운전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맥동 현상이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요, 우리가 수격 그 방지하기 위해서 조압 탱크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관 중에 물탱크나 공기탱크가 있으면요, 수격 방지한다고 거기서 뻥 한번 때리고 뻥 한번 때리면서 압력을 얘가 흡수를 해요. 그때 배관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유량이 항상 변하잖아요. 유량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럼 유량을 어떻게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유량 조절 밸브가 탱크 뒤쪽에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는 실기할 때 이게 유량 조절 밸브가 뭐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지법은요. 자, 유량 조절 밸브를 펌프 토출측 직후에 설치한다 그랬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요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요. 펌프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흡입측이고요. 토출측에 여기에 게이트 밸브와 개폐 밸브가 이렇게 있거든요. 게이트 밸브와 개폐 밸브 이전에 설치해야 되는 관이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거든요. 순환 밸브가 있고요. 그죠? 성능 시험 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 챔버가 나가는 배관이 있어요. 여기에 성능 시험 배관이 있는데요. 성능 시험 배관은 여기에 개폐 밸브와 개폐 밸브가 있고 여기다 유량계를 하나 답니다. 유량계를. 그래서 유량계 뒤쪽에 있는 요 밸브가 우리 유량 조절 밸브예요.
유량계가 있어가지고 유량 조절 밸브를 요렇게 잠그거나 이게 열거나 해가지고 유량계의 유량이 얼마가 되는지 요거 측정하는 밸브가 있어요. 밸브가 있는데 요 밸브가 뭐 관 지름에 뭐 8D 이내에 설치하고 하는 건데 여기가 토출척이잖아요. 여기가 토출척. 토출척 가까이에 뭘 설치한다? 유량 조절 밸브. 어차피 이 맥동 현상은 유량의 그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유량 조절 밸브를 토출척 직후에 설치한다. 그죠? 토출척 직후에 이렇게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해요. 그래서 배관 내에 수조, 이게 수격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건데, 수조나 기체 상지가 되도록 없도록 하고요. 그 펌프의 양수량을 증가시키거나 양수량을 증가시켜서 산형 말고 이렇게 하강하는 요 부분에서 사용해라 그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펌프의 양수량을 증가시키거나 임펠러의 회전수를 변경한다. 뭐 다 뭐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공동현상, 워터 해머링 그래서 수격현상, 이건 우리 캐비테이션 그러죠. 캐비테이션, 수격현상, 아니면 뭐요? 맥동현상. 맥동현상 우리가 surging 그렇게 이야기하죠. surging. 수격은 우리 워터 해머링 그러죠. 그죠? 그죠? 요 세 개의 발생 원인과 방지책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송풍기 풍압에 따른 분류인데요. 팬이 가장 양이 작아요. 그러니까 동력, 우리가 계산할 때 동력이 가장 작습니다. 자, 그 다음이 블로우예요. 블로워. 그거보다 큰 놈이 우리 압축기 하는 거예요. 요거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나옵니다. 용량이 큰 순서대로 송풍기. 송풍기는 많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공기 이렇게 막 할 때 사용하는 거. 펌프, 어차피 펌프인데 이거 우리 제연 밸브 할 때, 제연 설비할 때 이거 쓸 겁니다. 제연 설비. 그죠? 제연 설비 할 때 이 송풍기를 사용해요. 송풍기. 그래서 뭐 이렇게 형식에 따라서 송풍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송풍기의 동력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풀어보시면 됩니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송풍기의 전압이 얼마고 풍량이 요거고 효율이 요걸 때 축동력을 물어봤으니까요. 그죠? 축동력을 물어봤는데 뭐가 없냐면은 효율도 나왔네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102 에타분의 1000 QH 아니에요. 그죠? 102 곱하기 효율이 0.6 1000 곱하기 Q가 얼마예요? Q가 60분의 20이에요. 그죠? 맞아요. 자, 곱하기 요게 몇 미터예요? 이게 15cm니까 0.15 0.15 그죠? 요거 곱한 게 150이잖아요. 그래서 150 곱하기 60분의 20 맞아요. 그렇게 계산했더니 0.8kW가 나오더라. 그 이야기죠. 그죠?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요. 그냥 앞에 있는 우리 물 사용하는 펌프랑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송풍기도. 자, 좀 쉬었다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